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22번부터 25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유형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22번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골랐어요. 소화밀은 찰밀인데 VGML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vegetarian, vegan, V-E-G-A-N 적어놓으세요. vegan meal. 엄격한 채식입니다. 비건식입니다. 계란, 유제품조차 먹지 않는 가장 엄격한 채식이 VGML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VGML, vegan meal, 자, 계란, 그 다음에 유제품조차 안 먹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항공기 기종과 그 역사적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답 한번 찾아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자, DC3는요, 따뜻한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한 거 맞고요. B707은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여러분들 되어 있어요. B707은요, 1958년에 취형한 미국의 첫 제트기 여행기예요. 그죠? Z시대의 대중화를 이끈 상징적인 기종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는요,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1952년에 첫 운항을 시작한 영국의 드 하빌랜드 코멧입니다. 알겠죠? 드 하빌랜드 코멧입니다. 알겠죠? 최초의 상업용 여객기는 드 하빌랜드 코멧입니다. 여기 대신에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B707은요, 미국의 첫 제트 여행기입니다. 그리고 B307은요, 객실 가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사용한 것입니다. B307. 자, 객실 가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 여객기에 도입한 것입니다. B247은요, 뭐예요? 1933년 처음 비행한 항공기예요. 쾌적한 방음 처리와 온도 조절 장치가 가능한 거예요. 방음과 온도 조절 장치가 가능한 것은 B247이다. 적어 놓으십시오. 1933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자, 최초의 여합 객실은요, B307 맞습니다. 따뜻한 기내식을 제공했던 거 DC3 맞습니다. 자, 하임리 구명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초킹이죠. 음식이 기도에 막혔어. 그럴 때 하임리 구명법을 쓰죠. 어떤 겁니까?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 승객을 우리가 하임리 구명법으로 응급처치를 퍼스트 에이드 처치를 합니다.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자, 환자의 복부를 강하게 압박하여 이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황에서는 하임리가 아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알겠죠? 자, 심정지나 호흡정지 뭐예요? 여기 1번하고 3번은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의식이 없는데 호흡이 없으면 당연히 심정지, 호흡정지로 보죠. CPR 시행하죠. 근데 의식이 없는데 여러분들 심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recovery position, 옆으로 눕혀서 회복 자세를 놓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합니다. 그러니까 기절한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그죠? 25번 가보실게요. 항공기가 비상착륙 또는 비상착수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개시 승무원이 외치는 표준 명령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brace position, brace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brace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대비하세요. 머리 숙여. 자, brace 포지션은 뭡니까, 여러분들? 충격에 대비해서 자세를 취하는 건데요. 앞에 좌석이 있을 때는요. 좌석에 손을 얹거나 앞에 손을 뻗어서 혹은 머리 뒤를 하고 고개를 최대한 숙입니다. 앞에 의자가 없을 때는요. 머리를 다리 사이로 최대한 숙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머리 뒤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브레이스 포지션. 충격 방지 자세입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기내 면세품 판매 시에 승객이 선택한 상품과 연관된 다른 종류의 상품을 추가로 제한하여 판매 총액을 높이는 마케팅 기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자, 답 보실까요? 1번 상향 판매, 교차 판매,
판매 종결, 관계 판매 무엇입니까? 응?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26번 읽어보셨습니까? 자, 26번을 보시면요. 향수를 구매하는 승객에게 배우자 선물용 화장품을 추가 제한해요. 따라서 상품과 연관된 다른 종류의 상품을 추가로 제한하여 판매 총액을 높이는 마케팅 기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교차 판매입니다. 교차 판매. 그 다음에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판매 했으니까. 자, 국제민간항공 ICAO가 있어요. 가 채택한 19개의 부속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항공보안 규정을 담고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Annex 17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설명을 해놨는데요. Annex 17은요, 테러나 하이제킹, 딴 데를 끌고 가는 거죠. 같은 불법 방해 행위로부터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안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nnex 17. 자, 항공 보안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ICAO하고, 그러니까 ICAO라고도 있는데, ICAO는 적어놓으십시오. International Civil, CIVIL, Aviation, AVIATION, Organization. 자,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IATA는요,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운송이에요. IATA는. 자, ICAO는요, ICAO 이렇게 읽기도 하고, ICAO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국제민간항공 조약입니다. 자, 항공법은 ICAO와 IATA의 규정에 의해서 다 이제 그 규범이 정해져 있죠. Annex 17.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는 있을까요? Annex 1은요, 항공 종사자의 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Annex 2는요, 항공 규칙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Annex 3는요, 그러니까 Annex 1은 종사자의 면허, Annex 2는 항공 규칙, Annex 3는 국제항공 기상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고, Annex 17은 항공 보안.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Annex 17. 그러니까 시험 출제도 그렇고 중요하다. 항공안전보안에 있어서. 자, 다음에 항공기 납치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인질이 가해자의 가해자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조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예요? 1973년에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4명의 이 인질이 6일간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4명이.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강도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강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지난 다음에 오히려 강도를 주둔하고 강도 면회까지 가고 그죠? 옹호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쭉. 자, 인질이 생존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베푸는 작은 호의에 과도하게 반응하여서 아예 심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후원자가 되는 거지. 그죠? 가해자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넥스트 가보실게요. 항공기 납치를 하이제킹이라요. 하이제킹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인질이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동조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 거 했습니다. 스톡홀름. 자, 29번 가실게요. 항공기의 고도와 기수, 애티튜드가 급격히 변하여 일시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해져요. 승객의 몸이 안전벨트에 의해 강하게 압박받는 수준의 난기류는 3번 심한 난기류 severe turbulence입니다, 여러분들. 자, light turbulence, moderate turbulence, severe turbulence, extreme turbulence 이렇게 4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moderate 보실게요. 좌석 벨트에 몸이 당겨진 느낌이 들지만 조정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함은요. severe는 고도 변화가 크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해요. severe에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가 기내에서 막 튕겨나갈 정도의 급상합니다. 극심하면요, 여러분들. 기체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어 크래쉬 전에 바로 극심한 익스트림 터블런스가 생기겠죠. 그죠? 강하게 압박받는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심한 난기류, severe turbulence입니다. 자, 항공사 명칭 아야타2과 그리고 레더 코드가 잘못된 것은 아야투2 레더 코드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 항공을 JA라고 했고 필리핀을 PR, 브리티시행을 BA, 루프트한자를 LH라고 했습니다. 자, 일본 항공, 제팬 항공은 뭘까요, 여러분들? 응? 자, 아닙니다. 제팬 항공은요, 여러분들 JL 잘입니다. 잘. 제팬 에어라인스 잘입니다. JL. 자, JAN은요, 이건 아니, 일본 항공기 국가시표합회, JA, 재팬, 입니다. KOR 이런 식으로, KOR, 재팬, JA. 자, 필리핀 항공 PR 알아두시고, 영국 항공 BA, 루프트한자 LH 알아두시고, 캐세이 퍼시픽 CX, 코리안 에어 KE, 아시아나 항공 OG, 기본적인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자, 브리티시 BA. 국내 항공사도 여러분들 다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개시 승무원의 주류 섭취를 급격히 제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1, 2, 3, 4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답은 4번이죠. 안전 운항 업무 수행과 적절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주류 금해야 합니다. 12시간 전부터는 주류 섭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떤 항공사는 8시간도 되지만 보통 12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류가 금지된다. 그래서 특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류를 테스트하는 그 알코올 농도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브리핑 전에. 근데 이거는 모든 항공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에어부산은 있습니다. 항공시간 시스템 및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세계 표준시 GMT보다 9시간 빠르다? 날짜 변경선 인터내셔널 데이트 라인을 통과할 경우 방향에 관계없이 무조건 12시간 차감한다? 3번 본초 좌우선 GMT예요. 본초 좌우선은 GMT. 한국말이 더 어렵죠. GMT와 날짜 변경선은 지리적 약속에 의해 정해진 가상의 선이다. 맞습니까?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점차 빨라진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어떤 거 고르셨을까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여러분. 자, 한국은 GMT 플러스 9입니다. GMT의 기준 어디니까 영국이 지로예요. 영국이 지로, 여러분. 영국이 지로. 그래서 한국은 플러스 9입니다. 한국이 9시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9이라는 거는. 되셨죠? 자, 날짜 변경선을 통과할 경우 방향에 상관없이 아니죠. 무조건 12시간 아니죠, 여러분들. 나라마다 다르죠. 좌우선에 따라 다르죠. 본초 좌우선은 날짜 변경선은 날짜 지리적인 약속에 의해 정해진 가상의 선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동쪽으로 해가 빨리 뜨니까. 알겠습니까? 자, 날짜 변경선을 지날 때 24시간을 단위로 날짜를 조정합니다. 동쪽에서 서쪽, 서쪽. 여러분들 미국하고 아시아나 보세요. 자, 미국이 동쪽에 있죠. 갈 때 날짜에 하루를 더해요. 아시아가 여러분들 한국이 열 몇 시간 빨라요. 미국보다. 그쵸? 물론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마다 다릅니다. 주마다. 됐습니다.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시아나에서 미국으로 할 때는 하루를 빼요. 1일을 빼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 다릅니다. 주에 따라서. 자, 민간 국제 항공 ICAO, Civil 라고 했죠, 여러분들. Avi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전 세계 모든 항공사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교육 시스템을 직접 실시하고 제공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ICAO CRM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정을 만들었어요. NX에서.
그죠? 준수하도록 경고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누가 합니까? CRM은 각 항공사에서 합니다. 캐세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CRM 이렇게 아예 로스터링에 찍혀 나와요. 그럼 그때 하루 종일 가서 CRM 교육 받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자, 여기는 승객 핸들링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료 간에, 그리고 상하의 보고 체계, 뭐 이런 것들이죠. 자, ICAO, 아이아타 위험물 규정에 따른 분류 중, 제1급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1급에 해당하는 거, 가스,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1급. 응? 자, 폭발성 물질입니다, 여러분. 폭발성 물질.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1번, 가스는 어디 들어갑니까? 가스는 클래스 2예요. 2. 자, 그럼 클래스 1부터 클래스 1, 폭발성 물질 적어놓으세요. 자, explosive, 영어로는 EXPLOSIVES. 클래스 2는 가스류, gases, GASES. 적고 계시죠? 클래스 3는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 FLAMMABLELIQUIDS, liquids. 인화성, 불 붙이면 휘발유, 불 붙이면은, 그러니까, 불 붙잖아, 그죠? 화재 나잖아. 클래스 4, 가연성 고체, flammable solid, flammable, FLAMMABLESOLIDS. 여러분들 위험물 취급 규정은 1번에서 9번까지가 있으니까 책 찾아가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클래스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 과산 화물. 오케이? 산화성 물질이에요. 자, 클래스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toxic, TOXIC. and infections, 전염성, INFECTIOUS, infectious. 자, 클래스 7, 방화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 방사성 물질, 미안해요. 방사성 물질. 클래스 8, 부식성 물질, corrosives, CORROSIVES. 클래스 9, 기타 위험물, miscellaneous, 기타는 miscellaneous, 기타 등등 이런 거예요. miscellaneous, MISCELLANEOUS. 자, 이렇게 들어서는 여러분들 잘 정리가 안 되실 거니까 꼭 책을 찾아가셔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클래스 1에 소속이 되는 거는 폭발성 물질입니다. 폭발성 물질. 오케이? explosives. 됐습니다. 35번 가보실게요. 승객의 성함 제임스를 항공 음성 알파벳으로 정확하게 호출한 것은 제임스. 답은요? 1번 제임스 for Juliet, JAMES. 자, A for Alpha, M for Mike, E for Echo, S for Syria. 이건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도 이거 다 했습니다. 자, Juliet, Alpha, Mike, 에코, 시리아. 예를 들면 S라고 해서 써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J라고 할 때 줄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줄리엣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A 할 때 F는 아닙니다. 알파. 이게 바로 항공 음성 알파벳입니다, 여러분들. 자, 1919년 10월 7일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창립 당일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며 운영 중인 세계 최초의 상업항공사는 네덜란드의 KLM이다. 근데 맞습니다. KLM은요, 로얄 더치 에어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설립됐어요. 1920년에 암스테르담과 런던 사이에 첫 상업비행을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어요. KLM은. 제가 캐세이 퍼시픽 2차 세계대전 후에 1946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항공사인데 홍콩을 베이스로. 왜? 홍콩이 영국령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 없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포부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KLM이 1차 세계대전 후에요. 캐세이가 1946년이면 26년이나 앞서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1969년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도에 설립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69년까지
항공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 항공기 객실 구조 중 기체 폭이 넓어 좌석 사이에 두 개의 통로로 되어 있는 거 와이드 바디 광동체죠. 자, 광동체는 일단 중형기로 들어갑니다. 중형기에서 중대형기로 나눠지는데 중형기는 도어가 한쪽에 4개인 거, 대형기는 도어가 한쪽에 5개인 것입니다. 자, 항공 객실 구조 중 기체 폭이 넓어서 좌석 사이에 두 개의 통로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하셨죠? 자, 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멀티데크는 뭐예요? 멀티데크라는 건 메인 덱이 있고 어퍼 덱이 있다. 뭐가? A380하고 B747처럼 B747 시리즈가 있죠. B747-200부터 시작해서 -300, -400, -8i. 지금 여객기로 대한항공에서 상용되는 거는 747-8i입니다. 747-400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다 카고로 코로나 때 혹은 코로나 바로 직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협동체 소형기죠. 복도가 하나예요. B737 우리 배웠습니다. A320 배웠습니다. 광동체 우리 배웠습니다. 뭐 배웠어요? 787-9 드림라이너, 777, A3 350, 그 다음에 A330, A380 다 복도 2개입니다. 와이드 바디. 자,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서울의 현지 시각이 오전 10시일 때 홍콩의 현지 시각은 몇 시인가요?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자, GMT가 서울이 플러스 9이야. 런던보다 9시간 빠르다. 9시간 더 빠르다. 홍콩은 런던보다 8시간 빠르다. 그럼 10시면 지금 홍콩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1시간 늦어요, 우리보다. 그죠? 서쪽에 있고 홍콩이 서쪽에 있고 한국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자, 가보시겠습니다. 39번.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주류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매 비행시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아래 이제 읽어보시고요. 음주 및 약물 검사는 필수적이지만 무작위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의심 증후가 있을 때는 뭐 실시를 하기도 하고 오프로드 시키고 브리핑에서 오프로드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러지만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객실 승무원 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인적자원 관리는 여러분 CRM이에요.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와 안전운항을 위해 상호 간의 역할 분담 및 필수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가장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응? 자, 가장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단계 답이 비행 전 브리핑, 프리플라이트 브리핑. 우리 배운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응? 캐빈 브리핑 적어놓으세요. 캐빈 브리핑. 자, 캐빈 브리핑은요, 그, 비행기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본사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본사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공항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죠? 공항에서 그러니까 포멀한 장소를 마련해 놓죠. 승객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캐빈 브리핑 하지 않죠. 브리핑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캐빈 브리핑, 그 다음 운항 브리핑, 조인트 브리핑, 카피크루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좀 심플하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갤리에서 하는 거 갤리 브리핑. 각 존마다, 그죠? 하죠. 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디브리핑.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디브리핑은 이루어집니다. 자, 41번 가보실까요? 항공기 기내식 서비스 중에 특별 기내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특별 기내식은요, 모든 승객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표준 기내식을 의미한다? 승객이 종교적 신념, 의학적인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청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내에서 승객이 요청하면 별도의 예약 없이 즉석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원칙이다? 항공 보안 및 운영 효율을 위해 승객의 개인적인 문화적인 요구사항은 발령하지 않는다? 답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답 한번 보실까요? 올바른 것은 2번이에요. 그쵸? 사전에 종교적,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로 연령, 찰밀, BBML 이런 식으로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언제? 48시간 이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틀 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꼭 100% 스페셜밀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종교식하고 여러분들 종교식하고 건강식이 많아요. 알겠죠? 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자, 여기까지 41번까지 맞추시고요. 잠시 쉬고 42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